지수가 중요한 위치가 있고 종목이 중요한 위치가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진짜 큰일 났네요. 세계적으로 8월 5일의 저점을 깨려고 내려가는 거 나라는 없거든요. 코스닥이 거의 유일합니다. 지금 완전 역배열로 8월 5일 저점에 가까워졌고요. 근데 어제 미국 주식이 나쁘지 않았고 선물지수가 나쁘지 않았고 아시아 증시 한 평균적으로 0.7, 0.8 빠졌는데 코스닥은 왜 2.5가 빠지냐고. 그러면 그 이유를 저는 찾아야 돼.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뭐 고용지표 때문에 엔비디아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설명은 솔직히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 하나만 꼽으라면 거의 50% 이상의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라이씨 왔어요. 네, 대표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평일날 이렇게 화수목 정도 하고 마감은 월요일 금요일 마감을 몽당연필님한테 부탁을 했었는데요. 8월 2일 금요일날 좀 많이 장이 3% 정도 빠졌고 또 8월 5일날 10%가 빠지면서 8월달 위기를 기회로란 마음으로 제가 좀 마감 방송을 좀 많이 했었고요. 9월달 되면서 조금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네요. 지금 제가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주봉을 보고서 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봉이라는 거는 뭐 공부는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주간의 시초가, 일주간의 종가, 일주간의 저가, 일주간의 고가로 만든 봉의 형태잖아요. 그럼 한번 보시면 오늘이 금요일인데 이 코스피 거래소 지수거든요. 거래소 지수 월화수목금 5일 동안 7.98%가 그래서 거의 월화수목금 5일 동안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7.98 빠진 거를 보면 지난번 8월 5일이 끼어있던 주도 8월 5일이 월요일이었고 화수목금을 반등을 줬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1.91밖에 안 빠졌었어요. 그 주는 아래 꼬리를 10% 이상 달았지만 화수목금 반등을 주면서 또 그 전주 또 그 전주를 보더라도 거래소가 7.98이 빠진 주간을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일주일에 7.98을 빠진 건 거의 그 정도 한 2022년 정도? 그때네요. 2022년? 그럼 거의 지금 2년 만에 일주일에 7.98, 8% 빠진 거 2년 만이고요. 코스닥은 7.96, 거래소는 7.98.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하락률이 비슷합니다. 약속이나 하는 듯이. 근데 이제 코스닥도 7.98인데 7.96인데 이 정도 7% 이상 주간 하락률이 나왔던 건 역시 2022년 9월에 가서 한 7%씩 그리고 6월에 막 6%, 7%씩 빠진 적이 있어요. 8%.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소도 코스닥도 한 2년 만에 주간 하락률을 보인 거니까 이번 한 주가 좀 지치는 한 주였다. 오히려 지난번 월요일날 하루에 급락이 나왔었고 V자형 반등이 거의 4, 5일 동안 나오면서 첫날 월요일날 하락을 회복했다면 이번 주는 화, 수, 목, 금 4일 동안 화요일날 1.15%, 수요일날 3.76%, 목요일날 0.88%, 오늘 2.58%가 코스닥이 빠졌고요. 그리고 거래소도 화요일날 0.61%, 수요일날 3.15%, 목요일날 0.21%로 오늘 1.21%에서 거래소 코스닥 모두 월요일날만 음선이지만 살짝 상승을 했을 거야 아마. 월요일만 아마 음선 상승이 살짝 나왔었던 걸로 기억나고 화, 수, 목, 금 4일 연속 빠지면서 좀 지치는 한 주였고요. 특히나 이게 제가 반도체 차트를 보면서 반도체가 8월 5일 저점을 깨면 좀 불안해지는 차트로 바뀐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차트도 매한가지거든요. 근데 거래소 지수가 지금 오늘의 하락까지 보이면서 이거 전저점 깨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닥은 거의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글로벌 증시를 다 찾아봤어요. 진짜 뭐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다 찾아봤거든요. 한번 주요국들 한번 보실까요? 일단 이게 다우 차트고요. 다우 차트는 완전 정배열에 역사적 신고가에서 한 2, 3일 정도 조정받은 모습. 나스닥은 조금 더 조정이 깊지만 그래도 121선에서 지탱하고 있는 모습, 완전 정배열에. 그러면 미국 증시 말고 다른 나라 증시를 한번 보자. 그러면 미국을 제외한 아메리카 대륙에서 캐나다 지수를 보면
제가 캐나다에서 2년 살다 왔다 그랬잖아요. 캐나다에서 뭘 만드는데, 뭐, 거기 경제가 어떤데, 저도 잘 모릅니다. 캐나다산이 뭔지는. 그런데, 역사적 신고가 며칠 안 된 정도니까 다우랑 비슷하죠. 캐나다 지수가. 그리고 브라질 지수? 브라질 지수 보세요. 역시 역사적 신고가 치고 며칠 안 된 다우하고 비슷해요. 뭐 아르헨티나 볼까? 아르헨티나. 완전 정배열에 어젯밤도 신고가였습니다. 그러면 야 아메리카 대륙은 다 좋네. 유럽을 볼까? 유럽에서 제일 대표적인 지수가 독일이잖아요. 역시 독일 다우하고 비슷해요. 며칠 전에 신고가 치고 2, 3일 조정받았습니다. 프랑스는 조금 조정이 다른 나라보단 약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5일의 저점에서는 한참 위에 있는, 우리보다는 훨씬 위에 있는 차트고요. 뭐 스페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스페인, 아니면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뭐 건축 좋아하시는 분들 스페인은 볼거리가 많은 나라잖아요. 역시 차트가 안정적으로 또 8월 5일 저점에서 한참 올라와 있어요. 자, 그다음 또 어느 나라 볼까요? 그리스는 남유럽 위기 때 재정위기가 있었죠. 그 이후에 지금 안정적으로 우리보다 차트가 훨씬 안정적이에요. 또 어디?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잖아요. 이스라엘 전쟁 중이죠. 이스라엘 차트 보세요. 이게 지금 8월 5일이거든요. 8월 5일 날 급락해서 양선 나왔고 그 이후에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서 완전 정배열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럽이에요. 그럼 이제 아메리카랑 유럽 봤죠? 아시아 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일본 증시 볼까요? 일본 니케이 지수. 일본 니케이 지수 프랑스랑 좀 비슷한 결이 비슷한데 그죠? 우리나라랑도 결이 비슷해요. 하지만 8월 5일 저점은커녕 고점 그 8월 5일 전에 8월 2일 빠지는 그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대만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대만 지수도 완전 정배열이 있다가 요 정도에 버티고 있으니까 나스닥하고 비슷한데 조금 나스닥보다는 약한 위치 정도. 호주 보시면 역시 선진국도 여타 다른 뭐 캐나다나 독일 이런 증시랑 비슷합니다. 뉴질랜드 여행 가보고 싶은데 호주는 한 3주 정도 배낭여행 갔었는데 뉴질랜드 못 가봤거든요. 뉴질랜드 완전 정배열이에요. 8월 5일이 언제냐 싶을 정도로 완전 정배열입니다. 그러면 요번에 저희 회사에서 갔던 베트남 푸꾸옥 갔다 왔는데 베트남 8월 5일이 이날이거든요. 역시 8월 5일이 한참 위에 있고 우리보다 훨씬 안정적이죠. 인도는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 있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 세계의 모든 차트를 지금 제가 다 봤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다우랑 비슷한 차트. 다우랑 비슷하다는 얘기는 최근 한 1, 2주 한 달 안에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그 위치에 있어. 지금 이런 차트. 다우랑 비슷하죠. 나스닥하고 비슷한 차트. 근데 나스닥하고 비슷하다 하더라도 거의 정배열에서 한 121선 지지하거나 살짝 깨진 정도.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를 다시 보자는 거죠. 여기 코스피 차트잖아요.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60일, 120일, 200일은 완전 정배열로 있지만 단기적인 낙폭이 나오면서 중장기 이평선들을 다 깨고 내려와서 밑에 지금 지지선이 없어요. 이런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8월 5일은 저점에 가까워졌어요. 심지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완전 역배열이거든요. 200, 120, 60, 25 현재 주가. 전 세계 주가 중에 완전 역배열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밖에.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특히 미국 증시 영향이 크니까 당장 오늘 밤에 또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그 변동성이 확대될지 그 두려움에 우리 증시가 또 힘을 못 쓴 건데 올라갈 때도 잘 못 따라가고 내려갈 때는 다른 나라보다 선반영되면서 더 빨리 내려가고 그게 반복이 되니까 코스닥은 지금 완전 역배열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투자한 것보다 성과가 낮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만 점점 가난해지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다른 나라는 지금 완전 정배열을 이루거나 또는 완전 정배열을 해서 한 120일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거나 다우지수 차트처럼 생긴 애들은 완전 정배열에서 신고가 치고 2, 3일 조정받은 애들이고요. 그런 나라가 꽤 있어요. 캐나다, 독일 이런 나라들. 또는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처럼 나와도 일본이랄지 뭐 아까 베트남이랄지 뭐 나스닥 차트처럼 나왔어도 그래도 이평선을 다 깨진 않고 한 121선은 지지하고 있는 특히나 역배열은 없는 근데 코스닥 지수는 지금
200일, 120일, 60일, 20일, 5일 현주가 완전 역배열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이 불안하니까. 맞아, 미국 불안할 때 우리도 불안했어. 근데 중장기 이평선과 이평선의 배열 상태는 하루와 이틀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6개월, 1년, 2년의 흐름들이 집합된, 누적된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 미국이 불안해서 불안한 거 맞고, 또 뭐 일본이 엔캐리, 진짜 그런 설명 할 필요도 없어. 일본보다도 더 약한데? 미국이 불안해서 미국보다 더 약한데? 중국이 불안해서 중국보다 더 약한데? 그러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과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이유를 많이 들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건 분단 국가고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고 실제로 외국인들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제가 캐나다에서 지금 좀 오래된 얘기지만 한 20년 전에 캐나다에서 2년을 살았었는데 그때 북한에서 뭐 미사일 쏘거나 하잖아요. 한국에 전화하면 한국은 신경도 안 써. 근데 우리 캐나다에서는 막 CNN 같은 곳에서 계속 나오고 그리고 뭐 학원 강사 나 외국인 친구들도 야 니네 괜찮냐, 니네 나라 괜찮냐 이렇게 질문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래도 꽤 있었던 시기들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영될 만한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있고 뭐 현대차, 삼성, SK 글로벌 기업들이고 글로벌 기업들의 특징은 국제 유가랄지 국제 금리랄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받지 우리나라에 특별히 받는 건 없거든요. 그거는 오로지 세제예요, 세제. 세제를 제외하고는 국제 유가나 뭐 환율이나 비슷하게 받는단 말이에요, 영향을. 그럼 결국은 세제 때문인가? 근데 세제가 뭐 기업에 대한 법인세제도 있고 뭐 상속증여세도 있고 개인소득세도 있는데 없던 게 생기는 금투세 때문에 기업은 영향을 안 받더라도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금투세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기업의 법인세 또는 기업의 환경들 기업을 잘 운영하게 만드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 아니면 한국은행의 역할 한국은행에서 잘 금리를 조절해서 우리나라의 금리도 잘 적정 수준으로 또는 금리에 따른 환율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금리 정책이 잘못됐나? 그래서 환율이 잘못됐나? 기업들에 대한 기업의 활발하고 창의적이고 글로벌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나? 또는 법인세제가 잘못됐나? 이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되는 요즘이고요. 특히나 이슈가 되는 건, 특히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에 대한 제도나 세제들은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이평선에 녹아있는, 숨어있는 재료 중에는 금투세는 분명히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럼 없다고 다른 이유 좀 찾아보라고. 그래서 되게 답답한 거죠. 답답합니다. 적어도 글로벌의 평균값은 하던 나라였는데 코스닥 차트를 보면 처참하게 완전 역배열이고 오늘 2.58%가 빠진 이유를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세계에서 어제 미국 증시가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2% 이상 빠진 나라가 없고요. 나스닥 선물지수도 장중에 그 정도로 빠지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만의 취약함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보통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수년간 한 10월, 11월, 12월 되면 지수가 빠지면 특히 코스닥이 빠지면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인가라는 분석들이 꽤 나와요. 근데 지금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플러스 금투세 회피 물량은 아닐까? 금투세 회피 물량은 아닐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투세를 내야 되는 해당자가 적다는 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말과 절대 같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금투세를 인정하는 논리는 그거잖아요. 그 해당자 얼마 없어. 해당자가 얼마 없다고? 근데 그 얼마 없는 그 돈이 가장 투자가 금액이 많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금투세 나 이제 안 낼래? 다시 다 빠져나갈래?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일단 실질적으로 큰 자금들이, 굵직한 자금들이 나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나가냐 안 나가냐보다 더 중요한 건 금투세에 해당되지 않는 많은 투자자들의 심리란 말이죠. 주식 투자는 심리게임이라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 제목도 있잖아요.
주식은 심리게임이다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또 제가 좋아하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알렉산더 엘더의 책 제목은 심리투자 기법이라는 책 제목도 있어요. 물론 번역상에 바뀐 거지만 원래는 트레이딩 포 리빙인데 생계를 위한 생활을 위한 트레이딩, 매매. 근데 그게 제목이 우리나라에서는 심리투자 기법으로 바뀌었거든요. 왜 심리투자냐면 3M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3M이 뭐예요? 마인드, 메소드, 머니. 자금관리, 기법, 그리고 중요한 심리 안정. 근데 지금 자꾸 금투세 때문에 큰 자금이 나갈 거래.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는 떨어질 거래. 근데 금투세 한대, 그럼 뭐 못 오르겠네, 이제. 이런 공감대가 계속 나오면서, 그럼 투자자들은, 그럼 하루라도 더 빨리 나가는 게 낫겠다. 어차피 다 나갈 거잖아. 그럼 하루라도 빨리 나가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도미노 같은 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숫자 싸움 하나요? 숫자 싸움? 금투세 해당자가 소수야.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없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이 절대적으로 큰 금액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게 나가냐 안 나가냐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 이 코스닥의 차트가 나타내고 있는 거죠. 투자 심리가 붕괴가 된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오늘 2.8%가 빠질 이유가 없었다니까요.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고용 지표가 있으니까, 그럼 다른 나라 아시아 증시 더 빠졌어야지. 아시아 증시 중에서 중국 상해 0.81, 일본 0.72. 그런데 왜 우리 코스닥만 2.58이냐고요. 거래소 1.21도 많이 빠진 건데 코스닥 2.58 빠진 건 도미노같이 무너지는 투자 심리를 제외하고는 말하기 힘들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왜 우리 증시만 약할지. 그러니까 제가 저를 2년 3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남 탓하지 않습니다. 저는 팩트만 체크를 해요. 미국이 빠져서 우리나라도 빠졌으면 미국 때문에 빠졌네요. 또는 일본이 빠졌는데 우리나라 그 영향을 받았으면 일본 때문에 빠졌네요. 또는 중국이 빠져서 우리가 그 영향을 빠졌으면 중국 때문에 빠졌네라고 하면 돼요. 엔비디아가 빠져서 우리가 빠졌으면 엔비디아 때문에 빠졌다고 하면 돼. 근데 어제 미국 주식이 나쁘지 않았고 선물지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아시아 증시 한 평균적으로 0.7, 0.8 빠졌는데 코스닥은 왜 2.5가 빠지냐고. 그러면 그 이유를 저는 찾아야 돼. 왜 그 이유를 알아야지 그 이유가 해결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오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재료들을 검색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주식 투자자의 자세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자의 자세로서 우리 코스닥만 역배열인 거를 찾으려고 해도 북한에서 똥풍선 보내서 그런가? 미사일도 아니고 똥풍선 보내서 그런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인가? 이런 생각인 거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고용지표 때문에 엔비디아 때문에 때문에 이런 설명은 솔직히 적절치 않다고 봐요. 코스닥만이 역배열인 거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찾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자체에서 찾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긴 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하면 돈 못 벌고 맨날 욕만 먹으니까 다 제조업들 팔아갖고 외국으로 그냥 휴양 가잖아. 이런 거는 사실 앞뒤는 안 맞아요. 앞뒤는 안 맞고 세제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 이런 거가 좀 더 팩트에 가까운데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높고 아니면 제도적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규제가 심하다며. 근데 그게 코스닥 역배열을 나타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나만 꼽으라면 거의 50% 이상의 영향을 주고 있는 건 금투세라고 봐요. 금투세 내는 사람이 적다라는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주식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선 일단 금액이 클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심리가 모두 모여서 도미노 효과를 만들고 있다. 좀 빨리 안정을 찾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만약에 이 전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는 게 세계에서 코스닥만일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는 한참 올라가 있는데 되게 안타까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보다 지수에 대한 설명을 되게 오래 한 이유는 이런 위치는 지수가 아주 중요한 위치예요. 왜냐면 전저점 깨면 또 굉장히 힘들어지고 텀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무슨 종목 갖고 있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수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안정을 찾아야 돼요, 지수가. 근데 지금 이번 주 월화수목금 5일 내내 음선 나왔고 5일 내내 빠져서 주간 하락률이 2년 내 최고래요. 지난 8월 5일은 하루 빠진 게 역대 거래소 기준으로 4위였고 이번 주간 하락률은 거의 한 2, 3년에 한 번 나오는 하락률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싶은 건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엔비디아 때문이다, 미국 고용지표 때문이다,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왜 우리나라만 역배열이고 우리나라만 많이 빠지는데? 다른 나라에서 이유를 찾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결국 우리나라에서 찾아야 되는데, 금투세가 제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금투세를 찬성한다, 지지한다라는 게 아니라, 현재 현 상황의 지수가 불안한 거는 금투세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솔직히 저는 이렇게 금투세를 크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저는 투자자로서 상반기에 오늘 올해 뭐 금투세도 그게 뭐 별 차이 있겠어? 솔직히 저는 그 입장이었거든요. 정치적인 것도 떠나서 주식 투자자로서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번 주나 뭐 이런 코스닥 역배열이나 이런 흐름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금투세 말고는 사실 다른 설명은 할 게 없거든요. 지금 9월이니까 12월 안에 금투세가 사실은 뭐 연기되거나 뭐 유예되거나 이런 정도의 흐름들을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9월이나 됐는데도 속행, 강행 이런 분위기니까 시장은 바로 반영을 주는 거죠. 사실 상반기까지는 제가 별로 약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래도 뭐 설마 하겠어 이런 생각이었다면 이제 진짜 한다고 하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저도 화가 난 시장 참여자들 때문에 지수가 빠지니까 저도 화가 날 수밖에 없고요. 주식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게 잘 돼서 올라갈 때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잘 됐나 보다. 모든 게 잘 안 돼서 빠질 때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빠졌네. 빠진 이유가 뭐지? 근데 그게 약간 화나는 이유잖아요. 정치권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정치권에서의 문제가 주식 투자자들한테 손해를 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그래도 거래소 지수보다는 덜 빠졌지만 8월 5일을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힘을 좀 당장 추스리긴 쉽지 않은 위치일 수 있고요. SK하이닉스도 8월 5일 저점에 걸쳐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최근 거의 한 2주 정도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오늘 살짝 조정 깊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희망을 갖고 싶고요. 2차전지.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오늘 하나의 업종, 원탑 업종이 뭐냐 했을 때 제약바이오를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안 좋았거든요. 현대차, 기아, KB금융, 신한지주, KB금융은 마이너스, 신한지주는 플러스. 여기까지 하고 코스피 200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전체에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그 지분 관계에 있는 뭐 모녀하고 장남 간의 또 스토리가 오늘 나오면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한올바이오파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오늘 약자장에서도 한미약품을 선두에 쓰고 그 이유 때문에 선두에 쓰고 제약바이오들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SK텔레콤 차트가 요즘에 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시장 대비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좀 되게 마음에 들게 강한 거예요. 왜냐면 완전 정배열이죠. 8월 5일보다 훨씬 8월 5일 여기거든요. 8월 5일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죠. 하지만 코스피 200 전체적으로는 오른 종목이 훨씬 적었고요.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유한양행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한 번 하락 나왔습니다. 아리까리라는 설명 어제 했었는데 어제 여전히 오늘까지 봐도 아리까리한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좀 뭐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뭐 조정 받는 척하다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아리까리합니다. 파마리서치가 오늘 사상 최대 거래량 나오면서 장중 고점은 10% 이상 그리고 종가는 4% 플러스인데요.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이런 약세장에서도 역사적 신고가 매매 기법에 해당되는 종목이라서 단기 매매자들이 또 꽤 많이 달라붙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요. 전체 종목 상승률 보면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 최근 특징이 시총 진짜 500억, 300억짜리 초소형주들이 올랐는데요. 오늘도 대부분 그런 종목들이에요. 퓨런티어가 중심이 돼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 재료 나오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였지만 윗꼬리 만들고 밀린 애들이 꽤 많았고요. 올릭스, 피플바이오, 한미약품 어쩌고 저쩌고처럼 그래도 대형주에서도 제약바이오, 코스피 200에서도 제약바이오 상승률제 돋보였다면 일단 한미약품이 여기도 껴있어요. 4조짜리인데 8%로 오늘 상승률 19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제약바이오가 제일 좋은 하루였고요. 반도체랑 2차전지는 좀 조정받았지만 지켜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저쨌든 지수가 중요한 위치가 있고 종목이 중요한 위치가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진짜 큰일 났네요. 왜 세계적으로 8월 5일의 저점을 깨려고 내려가는 종 나라는 없거든요. 코스닥이 거의 유일합니다. 지금 완전 역배열로 8월 5일 저점에 가까워졌고요. 걔보다는 그래도 낫지만 거래소도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게 어제 오늘 제가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웬만해서 남 욕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면 제가 잘해야지 주식 잘 버는 거지 남이 저한테 잘해준다고 주식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내가 피해봤네 이러면 좀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대. 그래서 글로벌 정치가 안 좋아서 우리가 안 좋았어. 뭐 내가 트럼프 욕하고 싶진 않아.
아니면 미국에서 누구 투표해갖고 트럼프가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도 않습니다. 뭐 이스라엘에서 또는 러시아에서 전쟁이 나서 천원가 습값이 오르고 뭐 국제유가가 올라가서 국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우리나라가 떨어졌어? 아 그럼 그래서 떨어졌네요 하면 그만이야.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왜냐하면 전국적인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에 분명히 악영향을 미치는 게 맞는데 아니라고 하는 건 사실 비논리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논리적으로는 하여간 영향이 없다 보다 많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연휴 바로 직전 월화수목금 5거리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스갯소리로 주식 투자자들끼리 덕담할 때 설 연휴 앞두고서는 세뱃돈 좀 버는 장세, 그리고 추석 연휴 앞두고는 떡값 버는 장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다음 주 월화수목금이 좀 떡값 버는 장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는 떡값을 벌기는커녕 떡은커녕 밥도 못 사 먹게 하는 장세였어. 왜? 2년, 3년에 한번 8%가 하락을 하는데 코스닥도 주간 하락률 8%, 거래소도 주간 하락률 8%는 추석을 앞두고 떡은커녕 밥도 못 사 먹게 하는 장세였으니까 다음 주는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노래할 기분도 안 나니까 제가 요즘에 만든 구호가 있어요. 요즘 장중시장에 내가 맨날 마지막에 쓰는 말인데 알아 뭔지? 진짜 관심이 없구만. 장중시장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거는 네프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프콘에는 제가 장중시장 올리는데요. 요즘 한 일주일 됐네요. 마지막 멘트에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을 예전에는 외쳤었는데 요즘에는 지금 우리 여기 밸런스 화이팅 이걸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 씨가 내가 지금 하면 우리하고 또 한번 네. 박자 한번 맞춰볼까? 지금 우리 여기 밸런스 파이팅!